우리 대사님들 그리고 대표부 모든 분들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간략히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외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관이하지 않는 모든 외교를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목적의식이 있는 민가, 관, 학계, 경제계 그리고 또 시민사회까지 아우러진 공공외교의 대표적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공외교에 대한 태세적 전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거는 본부만이 아니라 각 공관장님들의 다짐과 책임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녀상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하고 있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외교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그 절박성을 느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지점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시지만 사실상 종전선언은 함께 무기를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무장 해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길이고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얼마 전 미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부수조항으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 미 의회 사상 최초였습니다. 한미동맹 국회에는 없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관련된 내용 어떻게 통과됐느냐 굉장히 막연하게들만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는 미주 민주 참여 포럼 얘기도 하셨고 아까 대표부에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 그 이후에 애드보커시를 시작했던 단체이고요. 그 이전에는 미국 사회의 시민사회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민크로스 DMZ 그리고 또 노벨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은 여성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셨습니다. 종전선언 국방수권법 부대조항이 통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브래드 셔먼 당시 아태 소위원장이 결합하면서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평화정책,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북미 이산가족 문제에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자, 그것들을 끌어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로칸나 의원의 보좌관인 에릭 스퍼링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브래디 셔먼의 보좌관이었던 자카리 캑 두 사람이 친밀합니다. 정책적 논의를 합니다. 그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인 여건이 무르익기도 했고 특히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결합을 합니다. 우리 문적인 외교안보 특보님이 정말 직을 가리지 않는 허심탄회한 외교를 핍니다. 정말 보좌관을 만나라고 하면 의원들도 등 돌립니다. 내가 왜 보좌관을 만나냐. 그분이 정말 각 보좌관들을 만나면서 마련한 자리가 브래드 셔먼과 문정인 특보의 허심탄회한 정말 비공식적 논의였습니다. 당초 30분을 예정한 논의가 1시간을 넘어서 가면서 그분이 국방수권법의 방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외교라는 건요.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의 전문성으로 역사를 이어오셨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찰나적인 순간 그리고 민과 간, 시민사회 어디 할 것 없이 벽을 허무는 여러 과정들의 복합체로서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대통령 간의 회담, 장관만의 회담, 의원 외교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로칸나 의원이 발의한 그 결의안, 초안을 누가 쓴 줄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 국적의 한국계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세력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공간의 여러 공관장님들이 그저 막연하게 마련된 단체만 외교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대한민국 우호 세력들, 각계각층의 우호 세력들을 발굴하고 확인한 우호 세력들과의 전방위적 외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외교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이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민간 공공외교입니다. K-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교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적의식이 있는 민간 교류, 민간 지원을 넘어선 방식의 주체적 결합을 통해서 이뤄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종전선언입니다. 지금의 애드보커시는 보다 많은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단체들이 결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있어서 목적의식적인 다각적인 노력들, 바로 우리 소녀상 철거에 즈음한 오늘날의 위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소녀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캐나다 토론토 소녀상만 하더라도
토론토에 당초 설립될 게 아니었습니다. 버나비시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본 방해로 결국은 토론토로 가게 됩니다. 어디가 동원되느냐? 총영사관 그리고 또 기업까지 동원됩니다. 기업이 투자 철회까지 요청을 합니다. 맨하탄에 세워진 소녀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소녀상 정말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소녀상이 없습니다. 그토록 일본은 지난 소녀상 관련된 문제가 나온 이래로 13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로비 업무에 투자를 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했습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기업까지도 함께했습니다. 그런 전방위적 공세에 외교부는 너무 아니합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에 소녀상 철거 문제,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 관련해서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상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인류 공영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녀상이고요. 전쟁 피해 여성들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소녀상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한일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 각 대사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